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 홍수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중국이 정말 사면초가가 됐어요. 동남아 8개국 모두 반중 친미를 선언했습니다. 사면초가 중공, 그리고 이 중공 내부에서도 이거 우리가 판단 잘못했다, 큰일 났다 라는 그런 위기감, 자성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너에 몰린 중국이 아세안, 즉 동남아 국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필리핀에게 접근을 하고 있죠. 군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차관을 제공해주고 그 차관으로 레이더를 사게 만듭니다. 그냥 주는 거죠. 그래서 방공 레이더 600에서 800km를 보는 방공 레이더 3개를 필리핀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의 북부에 있는 루손섬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3개의 방공 레이더를 딱 설치를 한 후에 그 정보를 일본하고 공유하겠다 이거예요. 필리핀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필리핀 외무장관에게 화상회의 전화를 해서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렇지 말고 우리하고 잘 지내자 라는 러브콜을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5일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중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연경 외교부장은 전날 테오도르 록신 외무장관과 화상회의에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서 협력을 요청했다. 왕이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우호적인 이웃이다 라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평가했다. 왕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노력으로 남중국해 상황이 안정됐는데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 최첨단 함정을 파견하는 등 위세를 과시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에 도발하는 것으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왕이는 중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할 것이며,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중국과 필리핀은 우호적인 이웃이다. 이것은 외교적인 수사니까 그렇다 치고,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에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남중국해가 굉장히 안정됐는데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자유의 항행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최첨단 함정 밀어넣고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남중국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바다가 됐습니까? 바로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산호초, 그리고 어떤 그 암초 이런 데다가 양 사방에다가 컨테이너를 붓고, 산호초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환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다 전부 다 컨테이너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메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비행장 만들고 기지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위기가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어디 중국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안정됐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남중국해 여러 가지 영해권 문제를 때문에 남중국해 일원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중국은 지금 첨예한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들에게 우리 지금 안정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나라들의 그 이권을 또 주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와서 중국하고 대결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미국이 지금 우리하고 이 남중국해 니들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필리핀 보고는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되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자, 중국 자기네들도 과거에 필리핀에게 했던 행위가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거 무슨 과거인지 그리 오래된 과거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며칠 전. 자, 중국이 언급한 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 과거, 이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가 뭐냐? 바로 이거죠. 제가 우리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다 해드렸던 내용들인데, 해상 민병에 의한 도발입니다. 자, 이 어선으로 보이는 허접해 보이는 이 선박들이 중국의 해상 민병 선박들이에요.
인민해방군 소속이었다가 이제 중국군의 축소로 대해서 전역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해상민병, 사실은 뭐 그 과거 1700년대 뭐 이렇게 그 영국이 운영했던 그 사략선 해적인데 영국 국왕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적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 영국 정부와 그 왕실하고 나누자, 그 대신 자기 줄게,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사략선들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기 주고 군사 훈련도 시켜주고 지기도 주고. 그런데 보면은 민간인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면 아니고, 이게 바로 해상민병이에요. 이 해상민병들이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남중국해 일을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그 환남중국해 일원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 영해를 침범해가지고 불법 어획을 하고, 이걸 막아내려고 하는 필리핀 관공선을 갖다가 그냥 뭐 들이받아 버린다든지 아주 그런 그 험한 행위를 하고 민간 선박을 위협하고 약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건 파라셀 군도 인근에 있는 티투 섬이라는 건데 필리핀 섬이에요. 필리핀이 여기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냥 뭐 이거는 그냥 필리핀 섬이에요. 여기에 필리핀은 병력까지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비행장까지 있습니다. 이걸 중국의 해상민병이 에워쌌어요. 그리고 관공선까지, 그리고 해경함까지 에워싸고 막 포위를 하고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열받아 버렸죠. 이거 얼마 전 아니에요. 불과 2019년 4월, 불과 작년입니다. 오래된 거 아닙니다. 옥쇄를 지시했어요. 자살까지 해라, 자살 공격해라, 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냥 빡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필리핀 중국 군들이 필리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제 물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안 되겠다, 비행장도 보수해, 그리고 포를 비롯해서 화력도 강화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화력을 더 강화한 이 티투섬 사건이 불과 1년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해상뺑소니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어선이 뒤가 완전히 흉측하게 지금 잘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리핀 어선인데 22명이 타고 조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에 여러 척의 해상민병들이 와가지고 에워싸고는 들이받아버리고 이렇게 배를 갖다 완전히 그냥 눌러서 침몰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구조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가 있는데 필리핀 어선들이 에워싸가지고 자기네들은 겁이 나서 밀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베트남 어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어선들이 와서 이제 구조를 해줬는데, 베트남 어선들의 증언은 그 해역에 필리핀 어선은 없었다, 이 한 척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필리핀 당국이 보상해라, 처벌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민간인들끼리 벌어진 것을 우리 중국 정부가 보상해 줄 이유는 없다, 그냥 소개는 해줄게 그랬는데, 그로부터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 배상, 사과 이런 거 없죠. 이제 이런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자기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발하고 무력으로 어떤 그 행위하고 해놓고 돌아가지 말고 지금부터 잘 지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필리핀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한 그 다음날 시진핑 주석도 뭔가 한마디 합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아세안에서 빠져라 라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큰 소리를 칩니다. 자, 한국일보가 정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시진핑이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 태국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정상 간 공조를 과시했다. 시진핑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향해 아세안은 총알바지가 아니다 라면서 남중국해는 평화의 바다며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을 이간질하고 있다 라고 비난하며 아세안과 중국의 올해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조 9천억 위안으로 5.6% 증가해서 미국을 제쳤는데, 중국과 아세안이 갈등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허구다 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일제히 미국을 비난했다. 중국 남중국해 연구원의 천샹마오 연구원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도 아세안 국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이징에 대항하려 워싱턴을 따르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라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아세안은 총알바지가 아니다, 남중국해 평화의 바다인데 여기 미국은 여기 당사자가 아닌데 미국 빠져,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보다 우리 중국이 아세안 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교육 규모가 더 큰데 얘들이 지금 니들 말 들어줄 것 같아? 웃기지 마.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 외무부 장관과 장관급 전화회담을 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싱가포르와 태국 총리와 정상 간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죠? 어떤 성과가 있었냐? 바로 통수를 맞았어요. 중국의 러브콜에 대한 아세안의 응답입니다. 1번 싱가포르죠. 자,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창의 공군기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공군기지가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동남아 국가 최강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F-16, F-15 그리고 앞으로 F-35도 도입을 하죠. 이제 그런 훈련장이 있어야 되고 주둔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괌의 앤더슨 기지하고 이제 수합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미 본토에도 또 공군 훈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여러 기지, 여러 지자체에서 주에서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아칸소주를 선택을 한 겁니다. 싱가포르가. 그 이야기를 톰 고튼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싱가포르가 직접 의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게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톰 고튼은 대표적인 반중 인사예요. 지금 이제 WHO와 중국 간의 그 유착 관계에 대한 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반화웨이 전선의 최전선에서 지금 활동 중인 이 반중의 상징 톰 고튼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싱가포르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자, 싱가포르 공군의 최신의 F-16 전투기와 F-35 전투기의 교육 훈련의 거점으로 아칸소주의 포트 스미스가 최종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는 진심으로 소중하며 우리는 싱가포르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감사와 기대를 함께 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 총리에게 전화를 한 이후에 싱가포르는 이제 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이렇게 강화한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것뿐이냐? 아니죠. 또 태국입니다. 근데 현재 태국은 대표적인 친중 행보를 걷고 있는 나라예요. 군사적 부분에서 뭐 탱크, 군함, 또 잠수함 이런 여러 분야에서 중국 그 무기들을 대거 구입을 하면서 미국과 조금 이 쿠데타 이후에 미국과 조금 멀어지면서 중국과 밀착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인데 그랬던 태국이 갑자기 지금 미국하고 좀 의미심장한 군사훈련을 했다라고 7월 16일 바로 시진핑 주석의 그 발표 보도 이후 바로 그 다음날 미 육군은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 미 육군 제25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약 5,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라이트닝 포즈 20 훈련이 하와이에서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국가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시나리오로 전개됐으며 태국군 150여 명이 참가했다. 자, 하와이에 있는 25사단 병력들하고 태국군이 합동훈련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는 뭐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는 것을 방어해주는 그런 훈련인데 그 나라는 뭡니까? 태국군이 왔으니까 당연히 침략받는 나라는 태국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태국군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미군까지 나서서 도와줘야 할 정도의 외부의 공격은 누구 있겠습니까? 지금 이 동남아에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혹시나 공격을 받는 그 상황을 상정해서 미 지상군들이 들어가서 막아주는 이런 훈련을 미 25사단하고 같이 훈련을 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25사단 장병은 태국 국기를 여기 패치를 달고 있고 또 이제 여기 태국 병사는 또 미국 성조기를 또 여기다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우위를 과시하고 있는 사진을 미 육군이 시진핑 주석의 그 발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럼 또 이것뿐이냐? 또 아니죠. 필리핀 또 있습니다. 중국의 러브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왕이 외교부장하고 직접 또 통화를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필리핀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일본에서 제공한 그 방공 레이더 3세트 그걸로 필리핀이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 다음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그러지 마라,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는 바로 필리핀은 무슨 일을 했냐? 이 일을 한 겁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우리로 지금 합참이죠. 보도 자료를 7월 20일 날 냈는데 이렇게 합니다. 18일 날 했다는 거예요. 해상자위대 다목적 구축함 테루즈키 함이 필리핀 해군 C-90 해상 초계기와 18일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군함이 테루즈키라는 군함인데 일본이 가장 최근에 만든 아키즈키 그 일본 독자 구축함이 있어요. 그 일환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아주 최신형 군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옆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코딱지만은 뭐 하얀 게 뭔가 있습니다. 이게 C-90이라고 하는 해상 초계기예요. 이 C-90은 뭐냐? 바로 일본이 필리핀에게 5대를 그냥 제공을 한 해상 초계기입니다. 물론 이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작전 능력은 없는데 대수상 탐지 능력, 이제 이 해상 정찰기예요. 이거를 일본이 필리핀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줬으니까 그거하고 우리 합동훈련 한번 해요 라고 해가지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형 구축함이 필리핀까지 가서 필리핀 인근까지 가서 필리핀을 이거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서 필리핀하고 자 우리가 준 거 해상 초계기 그거 갖고 와요 한번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대공 레이더 줄 거죠? 그거 가지고도 같이 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공 레이더 그것 때문에 왕이가 필리핀에 전화를 했는데 바로 필리핀은 그 왕의 전화를 받은 4일 후에 이렇게 화답을 한 거죠. 참 체면 안 섭니다. 그런데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더 센 거 나옵니다. 자, 보기 좋게 빗나간 중국의 예측이죠. 아세안 8개국의 친미 선언입니다. 자, 아세안 그러면 이제 지금 뭐 10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서 바다가 없는 나라가 라오스죠. 그리고 이제 파푸아뉴기니는 뭐 정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나라고. 자, 그런데 브루나이도 아주 조그만 나라지만 중국하고 해상연토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포함한 즉 파푸아뉴기와 라오스를 뺀 아세안 국가들이 일반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미 주미 대사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 이야기를 합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8개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미국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들은 화킨 카스트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겸 아세안 코커스 공동의장과의 온라인 회담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 8개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미국과 같으며 남중국해 인접 각국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모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 7월 19일 날 VN 익스프레스 베트남이죠. 여기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참 중국 황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 8개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미국과 같다 이거예요. 지금 시진핑 주석 그리고 왕이는 자기는 아무 관계 없고 중국의 노력으로 남중국해가 완전 안정화되어 있는데 미국이 최첨단 함정 갖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며칠 이후에 그 대사들이 우리는 미국의 입장과 같다 라고 8개국이 공동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전히 친중국가인 미얀마, 캄보디아도 있어요. 이 미얀마, 캄보디아는 바로 1대1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도 들어있어요. 왜냐? 1대1로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 등골 다 지금 골수까지 다 빼내가고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제 알죠? 그러니까 야 중국이 이거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이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우리는 미국과 입장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중국에게는 남해 구단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유엔 해양법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법 지켜 라고 중국에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래요. 자, 그런데 사면 초과의 중국이죠. 이렇게. 그런데 중국의 아주 강경파, 매파 지식인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매파고 강경파인데 현역 군인이에요. 대교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대령이라고 이지만 장군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군의 대령이 누리는 어떤 지위보다는 더 높은 지위를 누려요. 중국군은. 이 높은 사람이 지금 현역인데
뭐 허난성 3대 천재다 이렇게 평가받고 지금 뭐 TV 이런 데 출연 많이 하는 그런 유명 인사예요. 이 사람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라고 하냐,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 못한 4가지와 10대 새로운 인식,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 못한 4가지 뭐냐.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이토록 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둘째, 미국의 대응 수법이 이토록 악독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셋째, 중국이 이토록 미국에게 얻어맞고 있는데 중국에게 동정을 표하거나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없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넷째,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 때리기 전선에 이토록 빨리 통일 전선을 구축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나 딱 맞는 말 아닙니까? 미국의 원한이 이토록 클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미국이 이렇게 세게 때릴지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 쟤들, 그 민주당이 우리가 중국이죠. 우리가 민주당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장학생 만들고 했냐. 그런데도 저 민주당 놈들이 바로 우리 뒤통수 때리고 공화당하고 딱 붙어서 이렇게 반중 전선, 통일 전선을 구축할 줄 꿈에도 몰랐다. 이 말 아닙니까?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10대 새로운 인식, 이거는 미국은 더 이상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번 물면 놔주지 않는다. 먼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미국에게 이제 대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10대 새로운 인식이에요. 자, 이 사람 뭐 이 정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뭐 그동안의 중국 같으면 이거 아예 방송 금지시키고 강연 금지시키고 막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나 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알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안팎으로 완전히 이렇게 현실, 이미지 모든 것이 박살나고 있는 중국몽입니다. 이래도 우리 중국몽 계속 꾸겠습니까?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이런 중국에게 중국몽은 한낱 일장춘몽이다 라는 말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빨리 꿈 깨고 현실 세계 최강의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미국과 같이 입장을 같이 한다라는 아세안 국가들처럼 우리도 입장 정리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